우리가 기업은행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2017년, 2018년부터 계속해서 야 우리는 디지털로 변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 궤도에 올라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단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IBK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왜 기업은행이 필요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개 정도에 대한 질문을 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 IBK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비대면 금융 방식의 식을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UX라든지 또는 UI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 IBK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비대면 금융 방식은 물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비대면 금융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IBK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대면 금융 방식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되었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비대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는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이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묶여서 네트워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으쌰으쌰 해야지 공동체의 목표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느냐면 개인화되어 있는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있기도 하느냐면은 개인화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공동체 의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비대면 금융 방식이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가려면 반드시 비대면 금융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IBK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이에요. 기업금융에서 기업심사, IB, 투자입니다. 즉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술 여신인 거죠. 어떠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에 투자를 해도 될 만하다,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어떤 기업 직접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산업의 발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이제는 어떤 기본적인 제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뭐 원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바나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는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즉 원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투자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투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화폐 경제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모바일 화폐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우리는 치타 세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치타 세대는 빠르게 변해가는 것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금융인데 그 금융의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것이 IBK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개인금융으로서는 무엇이 유리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개인금융으로도 산업의 천병 역할, 즉 산업들을 구분하고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어떤 산업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어떤 산업들이 후퇴될 것이다를 누구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B라든지 개인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빨리 발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IBK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